SK 하이닉스가 선점했었던 이 HBM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 HBM3 이쪽에 요 12단 쪽에서는 사실상 엔비디아에서 수율도 통과하고 퀄테스트에 통과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8단에서는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거 맞는데 요 3이 12단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 선점을 조금 노리고 있는 목적이죠. 지금 3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스코어는 물론 하이닉스가 더 우선이에요. 아무래도 먼저 독주 체제로 달렸었던 것도 있고 당분간은 선두지자에 있을 것 같은데 12단이라는 고성능 모델 추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실제로 조금 좁혀지고 있는 것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주요국들이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정을 맺는데 6개월은 걸릴 것이란 전망이 있던데 여전히 종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란과 벌어진 이 상황 자체도 손실이라고 조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생각보다 잘 버티죠. 어떻게든 자꾸 해보려고 협박도 해보고 지상군 투입 이야기까지 꺼내고 뭐 항공모함을 가져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안 꺾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로 이란을 굴복시키려면 지상군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란의 땅덩이가요. 우크라이나의 2.7배입니다. 그리고 산악지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 내내 전쟁만 치르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원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이죠. 그래서 실제로 투자 대비 수익과 손실을 잘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적은 자국 내에 이제 시추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정치권과 기업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석유 기업들 CEO한테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제 시추 늘려달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지금은 말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실로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얻은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퍼스트 아메리카인데요. 명분을 얻었죠. 왜냐면 미국의 개입을 줄이는 것, 세계 경찰 역할을 축소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인데 이 해협을 이제 봉쇄하는 과정에서 이란과 충돌을 보는 과정에서 동맹 국가들 보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동맹 국가들이 거기서 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 여태까지 내가 너네들 지켜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너네가 안 도와주네. 나도 나토도 탈퇴할 거야. 즉 세계 경찰 역할의 축소, 즉 퍼스트 아메리카로 가는 이 방향에 대한 명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도 아니에요. 이 해리스와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야, 쓸데없는 전쟁이 너무 많아. 전쟁하지 말자. 전쟁 같은 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러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저거 러우 전쟁 터지지도 않았고 중동 지금 현재 문제, 전쟁 문제 내가 가서 해결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국제정책,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라든지 러우 전쟁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누가 더 잘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그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말한 쓸데없는 전쟁을 본인이 더 잘 이행을 해버리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중간선거 전에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이냐. 저는 5월에 열릴 수 있는 지금 베이징에서 열릴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한 종전도 어떻게 보면 그 빌드업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높은 유가 그리고 이란에다가 시선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릴 계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중국, 미중 정상회담으로 좀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란은 그냥 멀리 있는 국가예요. 그죠? 하지만 중국은 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리슈어링 정책. 그러니까 블루 컬러 직업들에 있는 그런 공장, 그죠? 생산 공장, 이런 것들을, 생산 시설들을 다 자국 내에 들여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중점적인 목표고 그래서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에 대한 이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결집이 된 게 사실이죠. 그리고 골든돔 프로젝트의 생산도 다 거기다가 이제 짓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지지층인데 사실 이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적국인 생산시설을 땡겨와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선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란이랑 싸우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지금 진짜 문제는 이제 중국이야. 그래서 중국과 결판을 지으러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요? 너무 소설인가요? 소설일 수도 있고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거를 확정지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지금 이란과의 종전 국면은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종전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유가는 왜 안 잡히는 것인가요? 완전히 이제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뭐 해상 운송료나 보험료가 전쟁 이전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전쟁은 언제든 또 다시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3월부터 변수가 많잖아요. 뭐 3월 중순, 뭐 3월 말이면 끝난다, 뭐 혹은 또 장기화된다, 뭐 이야기 나오고 우려가 커졌다가 줄었다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사이드카 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 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이 확정 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이 유가에 붙은 이 공포 프리미엄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유가는 바로 전쟁 이전처럼 60불로 급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저는 점진적으로 빠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는 에너지 시설 복구 때문이죠. 그 주요 이제 산유국들, 뭐 사우디도 그렇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유 시설이라든지 LNG 인프라 시설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미사일 포격을 많이 받았고 이거를 복구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특히 이제 카타르의 그 라스라판 LNG 시설 같은 경우가 이거를 지금 복구하려면 3년에서 5년 걸린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단기에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비축유 확대를 해야 되고 경쟁적으로 이제 석유를 사들이려고 하는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도 비축유를 풀었고요. IEA에서도 뭐 4억 배럴을 풀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곡간을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 석유를 사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곡간을 채울 때는 더 많이 채우려고 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에너지 쇼크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한 국가와 기업들 안에 차원에서는 재고에다가 이 석유를 더 많이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저는 이 유가가 지금 현재 90불 위에 있는데요. 단번에 60불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0만 전자 시나리오는 현실 가능할까요? 기간의 차이지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궁금한 거는 올해 안에 갈 수 있느냐를 더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밸류 차원에서 우선 보자고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그죠?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근데 오히려 주가는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어닝에 대한 이 기대치가 전쟁 뉴스 때문에 가로막혀서 저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종전 방향으로 가면은 다시 그 정도의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영되지 못했었던 이 기대감이 반영되지 못했었던 정도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HBM 쪽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되는데 HBM 쪽을 보게 되면은요, SK 하이닉스가 선점했었던 이 HBM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 HBM3 이쪽에 요 12단 쪽에서는 사실상 엔비디아에서 수율도 통과하고 퀄테스트에 통과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8단에서는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거 맞는데 요 3, 이 12단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 선점을 조금 노리고 있는 목적이죠. 지금 3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스코어는 물론 하이닉스가 더 우선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먼저 독주 체제로 달렸었던 것도 있고 아무래도 당분간은 선두지자에 있을 것 같은데 이 12단이라는 고성능 모델 추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실제로 조금 좁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압도적인 생산 캐파 규모가 삼성전자의 또 강한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엔비디아의 지금 블랙엘 있죠. 이 블랙엘에 HBM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SK 하이닉스가 다 못 쳐내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공장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생산
생산 캐파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12단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서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최근 삼성전자가 실제로 엔비디아에 HBM3E 12단을 공급을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뭐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니 뭐 수율이 안 나오니 막 말이 많으면서 되게 장기화가 됐는데 이제는 경쟁 구도로 완전히 들어온 것이고 12단 쪽에서는 조금 앞서 가려는 모습도 분명히 지금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 D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그 상승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이 AI 붐 때문에 그죠? GPU가 많이 필요하고 HBM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HBM 수요가 폭발해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마진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와 AMD와 이게 장기 계약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훨씬 좋거든요. 이게 마진이 많이 남다 보니까 HBM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이 D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이 오히려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HBM도 결국에는 이 D램의 다이를 계속해서 많이 쌓아 올린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HBM을 한 개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웨이퍼 자원이요. 비슷한 용량의 일반 D램을 만들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HBM에 대한 이 비중이 커지게 되면은 같은 설비로 찍어낼 수 있는 이 범용 D램 여기에 이제 웨이퍼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판매 수익성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만큼 이 범용 D램에 배정되는 이 웨이퍼 개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생산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D램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뛰어버리고 거기서도 수익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자본 지출이 크지 않아요. 근데 수익성은 올라요. 재무제표가 좋아지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지금 주가가 달림으로써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그록의 LPU 이것도 이제 사실 3분기부터 삼성 파운드리에서 양산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FSD 칩이 공급이 올해부터 본격화되죠. 그럼 여기서도 파운드리에서도 조 단위에 대한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머스크가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될 칩이라고 시켜 세운 게 뭐죠? AI5 칩이잖아요. 이거 시제품을 삼성전자 한국 팹에서 구워서 나왔다라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에서 모두 다 수익을 잘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과연 30만 전자를 갈 수 있느냐? 갈 가능성이 우선은 높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뭐 이런 장대한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가 되고 488조가 되고 이것은 사실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30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40만 원, 5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지나친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터보 퀀트 리포트가 나오고, 그죠? 근데 저는 유의미한 단계는 아니다 생각해요. 그냥 논문 단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와 구글이 HBM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HBM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싸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혹여라도 전쟁이 확전으로 가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전기료도 올라가요.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전기료도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지금은 사이클이 달라. 그죠? 저도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뭐 모바일, PC, 서버 이쪽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메모리가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죠? 왜냐면 PC 안 사고 모바일 안 사고 서버 안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꺾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 사이클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인프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가 많아서 생기는 메모리 또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다르다라는 생각도 저도 분명히 하고는 있는데 고객사들이 비싸다라고 느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지나친 낙관 시나리오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꾸 새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증거들을 계속 보면서 내 확률적 우위를 바꿔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된다. 그래야 안 다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